네, 딜사이트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안에서 엔비디아는 또 쉬었고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간밤에 뉴욕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지표로 보면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즉 이거는 호재 요인이거든요. 하지만 소매 판매가 높게 나오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기술주들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줬고,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은 부분이 전 세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M7 관련이도 쉬어가는 그런 조정은 보여줬지만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모바일 관련주들은 나름대로 또 강한 모습, 신고가를 지속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유동성 기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부분은 바로 서학개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국내 자금이 대략적으로 2,400조 정도 그 해외 자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재부각되는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의 주식 비중 90%가 미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이러한 기대감은 트럼프 취임 1월 20일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GDP 나우에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을 2%포인트 대폭 하향했어요. GDP 나우를 보면 이 근거가 뭔지 어느 순간 기분 좋으면 GDP 성장률을 막 올렸어요. 11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제 12월 들어서 큰 폭으로 하향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경기 둔화 징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증가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수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최근 큰 폭의 상승한 기술주들 숨고르기 나오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우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제 미국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지수는 조정은 보였지만 섹터별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섹터들이 그동안 숨구르기 이후에 강한 반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 반도체 장비들은 나름대로 강세 기조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정책의 피해 섹터로 부각받았던 태양광 관련주들이 금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고, 모바일과 통신, 전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암호화폐, 게임, 헬스케어, 자동차, 방산 기계 쪽들이 이제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우나 나스닥 역시도 순환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솔라 엣지가 모처럼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화이자와 쇼피파이, 브리스톨 마이어스깁, 폭스코퍼레이션, 테슬라가 급등 나왔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증권사들 보면 연말까지 $650까지 전망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강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도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테슬라는 차익 실현하고 눌림 시점 지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휴메노라든가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아울러서 CV 헬스케어라든가 브로드컴,
리비안, 이런 퓨어셀 에너지가 낙폭이 크게 나왔고 ETF 쪽을 보면 대부분 섹터들이 다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럼 기술주들이 숨구르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대마가 모처럼 급등 나왔고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한 번쯤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와 비철금속, 가상화폐, 보안, 인공지능, 우주, 항공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M7 관련주들이 다 숨구르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테슬라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역시도 여전히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애플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에 챗 GPT 관련 이슈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숨구르기를 보여줬지만 신고가 경신 후보 순위에서도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존 관련 이슈들도 한번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오늘 큰 폭의 조정은 보여줬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줬어요. 장중 6.48%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에 3.9% 하락으로 마감한 그러한 모습이고 어제 상황에서 보더라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30달러 선에서는 지지의 판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브로드컴이 230에서 252달러 박스권을 움직인다면 브로드컴 관련주 역시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M7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급등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원자재 쪽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천연가스는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3달러 10센트 부근 바닥권은 천연가스는 2달러 96센트가 바닥인데 3달러 10센트 부분에서는 결국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심 계신 분이라면 천연가스 박스권으로 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경기 선행 원자재들의 하락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들은 긍정적인데 원자재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부진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100% 이익 추구하는 것보다는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현금과 주식 비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오늘 장중 10만 8,080불까지 3일 연속 장중 급등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10만 6,390달러로 약 0.6% 가까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는 정책적으로 달러를 저장하는 매체 이런 역할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요 모멘텀으로 25만 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8만 9천 달러 수준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박스권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고 1월 20일까지는 상승 모멘텀은 존재하지만 그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결국에 차익 매물 욕구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고 제발 우리 다시 한번 동학개미 운동을 펼쳐지는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트럼프 취임식 이전에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조금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증시는 어제 약세였습니다. 살펴볼까요? 중국 증시는 뭐 볼 거 없어요. 박스권이 이제 하단 부분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진다면은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경기 부양 의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내년도 재정 적자를 3%에서 4%로 상향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중율과 금리 인하를 대폭 단행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11월 소매 판매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높게 나왔어요. 아울러서 어제 시점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65조 7,200억 사상 최대 규모로 유출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두려움과 실망 매물에서 매도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빠졌지만 그래도 이제 3일 연속 이제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빠진다면 결국 경기 부양 그리고 내년 양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진다면 중국 증시는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양시장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뭐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뭐 시장 조정 보일 거면 FOMC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줄인다. 이런 내용이 혹시 국내에 또 발목을 잡게 되는 요인이 될까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주식 투자의 변명이 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수급이 깨졌어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지금 1,438원 30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연기금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 즉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아줄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지금 삼중 악재죠. 삼중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수요가 위축됐고 그다음에 중국의 저가 물류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또 많은 전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결국 국내 시장을 다소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알로서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방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왔어요. 물론 3월달 3조 원 소각 이슈는 있지만 이 부분은 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 외화 부채에 대해서 환차손이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감, 즉 실적과 경제 지표에 따른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건설사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의 무수익 자산, 즉 금융부실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추세를 반전한 그런 모멘텀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물론 헌재 판결은 있지만 주가의 바닥권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떠나야 될 것이냐라고 남아있을 거냐 떠나갈 거냐 이걸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지금은 남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표라든가 기업 실적 둔화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역할이 또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우리도 1월 20일까지는 중소형 섹터에 대해서 이슈 섹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전략 나서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급 변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만 목 놓아 좀 기다리고, 목 베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 변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1억 5천만 주 매도 물량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7,500만 주 남았다. 그 이유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물량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2천만 주 미만이다라고 하면 일단 지수는 바닥권, 거기서는 외국인들 매수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를 기관들과 특히 그 연기금과 금융투자 투신들이 일단 매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선물에 따라서 지수가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2시 19분까지 1,400억가의 순매도 증가했다가 결국에 마감해서 이제 600억 수준으로 마감 전환됐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2천억 매도할 수 있는 자금 됐죠. 그래서 선물 매도가 나오면 결국에 최근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그런 모습일 거고, 결국에 선물 매수 전환난다면 어제 하락의 절반 정도 반등을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더라도 어제 외국인들은 6,600억까지 이제 마감까지 매도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급은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선물에서는 매수 매도하면서 냉탕 온탕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증시 주변 자금들은 소폭 감소되지만 안정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 지수의 하방은 어느 정도 확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우리 매수 기회로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주목을 해볼까요? 오늘 FOMC에서 금리 발표가 있어요. 12월 달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와 아마존 회장 면담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오늘 CF 연합, 카본 프리 연합 컨퍼런스가 있어요. 결국에는 기후 변화가 탄소 중립인데, 어제 상황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해서 관련 섹터를 움직였는데, 오늘 지속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우크라이나군 평화유지군 파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젤런스키한테 휴전, 종전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움직일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다면 바이오와 탄소 중립, CU 쿠스죠. 이쪽이 1순위가 될 거고, 인공지능과 전력설비 재건 이쪽을 2순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지난 핫이슈 종목 점검하면서 오늘자 공략해 볼 만한 핫이슈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12월 중순 전후로 공략했던 두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두 종목이 모두 좋았거든요. 가온칩스와 특히 인반티지 랩은 급등을 했어요. 가온칩스는 이제 브로드컴 이슈를 부각받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에이징 랜드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가 가온칩스를 잡았는데, 여전히 좋아요. AI 칩 수요 증가,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시총 1조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그리고 유리기판에 진출한다. 이런 모멘텀으로 1조 달러를 경신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가온칩스 역시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48% 가까이 증가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115%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연기금과 투신 매수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온칩스는
즉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4,500원을 지지한다면 목표 주가는 한번 55,000원까지 한번 상향해 보자. 그리고 지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6,600원 저항 시는 매도하고 35,000원, 34,5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해서 한번 55,000원까지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SK가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 원료를 2조 원 다국적 기업에 수출한다.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펩타이드 관련주를 집중해서 보자고 했죠.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었는데 어제는 137조 비만 치료 시장 노보노디스크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장기 지속화 주사제 원천 특허를 등록했죠. 그리고 펩타이드 관련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상한가 간 그런 모습이에요.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는 18,83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18,830원 부분에서 밀리면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17,000원 지지받는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기대가 되는 핫 이슈 종목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보자고 해서 자율주행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가 도쿄에 진출하고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에 위탁하겠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내년 3월 자율주행 전용도로 주행을 허락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요. 최근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숨고르게 하는데 대장은 퓨런티어와 SOS랩이에요. 그럼 공격적이신 분들은 대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지금 더 룰론 쪽이기 때문에 라이콤을 한번 보자. 3,090원에서 동시효과 공략하시고 손절은 짧게 갈게요. 2,950원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4,000원에서 4,5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이외 국가 중에서 이제 도쿄에서 구글의 웨이모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될 법한 종목군 확인해봤고요. 탑픽으로는 라이콤 목표 주가는 4,000원에서 4,500원 밴드, 손절가는 2,950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두 가지 이슈에서 고르셨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들이 정치인 테마에서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그 신뢰도가 소멸됐느냐, 지속됐느냐, 요걸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요게 어제 고점을 못 넘으면 꽝이죠. 그래서 어제 고점 부분 돌파 못하면 전량 매도하고 저가 지지하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거는 이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푸스 관련주를 보자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인색했는데 머스크의 기가 팩토리 이 부분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쪽도 이를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탄소 중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에코바이오라든가 태경 BK가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래가 없거든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갭상승 나오면 틀림없이 밀립니다. 그러면 시초가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오늘은 그래서 푸스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 종목도 찾아봤고요. 라이콤은 오늘장 핫 이슈 종목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딜세이트S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